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뭐 오늘 멋진 친구들 많이 오셨네요. 그 앞에 보니까 가방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열심히 교육 받고 또 특허도 출원하고 많은 경험을 했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선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선배로서 이제 발명을 했고, 발명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그 발명들을 어떻게 이제 과학이랑 연관시켰고, 또 왜 어떻게 이제 연구원이 돼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박사 말년이 되다 보니까 살이 마구 쪄가지고 또 누군지 못 알아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최근 여러분들 환경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위가위보 로봇이에요. 뭐 카이스트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일본의 오크라보라토리라는 곳에서 연구실에서 만든 건데 항상 이겨요. 컴퓨터가 항상 이깁니다. 로봇이 항상 이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로봇의 인지 능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카메라로, 초고속 카메라로 이 가위가위보 영상을 찍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컴퓨터가 로봇이 뭐가 나올지 먼저 알고 묵을 내면 빨리 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기는 겁니다. 재밌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재밌죠?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인지 능력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각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컴퓨터 기술, 센서 기술들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도 좀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뭐 네이버 이런 데서 많이 봤죠? 구글에서 무인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인지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운전을 해주는 시대가 온 것이죠. 제가 저저번 주에 IUI라는 학회, ACM 학회에 간다고 캘리포니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리콘밸리에 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구글 무인 자동차를 2번 봤어요. 제가 운전해 가는데 옆에서 차가 저를 따라오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 옆 좌석과 뒷 좌석이 이제 타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어쨌든 그런 어떤 그 테스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실제 미국의 주에서는 이 구글 자동차, 이 컴퓨터가 인간이 따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나이쯤 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하실 때쯤이면 아마 심심치 않게 무인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죠? 이게 뭐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차 타고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애니팡도 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카카오톡도 할 수도 있고 재밌는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카라고 해서 자동차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또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특허들, 연구들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구글 안경이죠. 이거 저도 하나 받으려고 디벨로퍼 신청을 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세계의 가상의 오브젝트, 가상의 정보를 태깅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뭐 안경 자체에 뭐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것들을 하든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지하철 타고 가려고 할 때 지하철이 문제가 있다 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예, 카카오톡도 안경으로 하고 애니팡도 안경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하는 연구가 바로 이런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사용자와 컴퓨터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안경한테 물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물이 있고 그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내가 단지 그 사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물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단편적인 정보를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에 임하고 거기서 1등을 받는 것보다 이런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적인 뭔가를 생산해내고 그 생산을 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에게 뭐 지적 효용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가치 있는 세상이 된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앞에 서두를 이런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IP영재기업인교육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교육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되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단편 정보를 외워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우등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하는 작업들이 실제 다가올 세상에 우등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도 뭔가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혹은 수업 시간에 조금 딴짓을 하더라도 그게 어떤 창조의 밑거름이 되거나 원천이 되는 그런 친구들, 상상의 나래를 피는 친구들, 상상을 통해서 IP를 창출하는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더욱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또 이 캠프 아주 잘 오셨고요. 이 캠프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선배 황성재께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소개 드리는 거는 뭐 네이버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보면은 박혜미 아들 황성재가 있죠. 이게 조금 시간이 된 건데요. 지금은 그 보이스코리아에서 황성재가 또 잘생긴 황성재가 나와서 연관 검색어가 2개가 추가됐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리고 박혜미 씨가 나오고요.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황민 씨 뭐 저랑도 상관없습니다. 박혜미 씨 남편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성적표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정말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우연찮게 들어갔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거의 성적이 평균으로 치면 거의 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나름 터득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무슨 뭐 대단한 자리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카이스트 황성재, 제가 기술 이전 같은 걸 통해서 이곳 카이스트에서 모델 활동 잠깐 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샵을 많이 해줘서 저랑은 또 다른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손가락, 멀티터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발명한 발명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까 그 구글 글라스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디바이스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입력할 것인가, 정보를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그런 관심을 새로운 그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기업에 팔아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그 결과 이제 모델도 하고 또
남자의 자격 발명왕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또 여러분들 나이 친구들 이런 친구들 발명한 거 또 평가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여기 티탑도 나왔어요. 티탑 나와서 제가 평가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예. 그때는 별로 티탑이 안 유명했었는데 예, 지금 막 예. 같이 사진 찍어놓고 그랬어요. 제 사진을 안 찍었는데 그렇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너 뭔데? 너 누군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988년 7살 때 제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예,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이죠. 예, 2014년 저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2013년이죠.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화를 내고 그러세요. 예, 2013년 제 책상이에요. 예,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책상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제 책상에 보면 이런 책상입니다. 실제 여기 그 문지 캠퍼스 말고 본원 캠퍼스에 제 연구실에 있는 책상을 찍어봤습니다. 남댐이 있고요. 남댐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기 부품들이 있고 또 커피가 있고 보이진 않지만 던킨 도너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살이 찌는지 알겠죠? 네, 이런 던킨 도너츠를 먹으면서 밤을 새면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거 제 손가락 제 친구랑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찍은 거고요. 저는 제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 어떤 그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뭔가를 발명해내는 사람. 예, 그래서 발명과 과학자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제가 7살 때 봤던 그 그림 그것이 이제 조금이나마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만들고 있고요. 또 이 만듦에 있어서 과학이라는 어떤 힘을 빌려서 창조해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이제 저도 여러분처럼 학생이고요.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고 졸업을 하게 되면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 많은 곳에서 저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재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어진 문제를 빨리 푸는 친구보다 자기 자신이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재가 되는 세상에 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데 마침 제가 그런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취업도 많이 문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막 다른 여러 기업들, 그 국내외 기업들에서 아주 큰 금액을 제안을 하고 저는 목감을 올리기 위해서 뭐 약속을 좀 미루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여러분들 발명이라고 보면 그동안 한국의 발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좀 영어로 웨키하다고 하죠. 조금 괴짜스럽고 희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명이라는 이미지였어요. 인형, 괴짜, 취미 이런 거였죠. 이렇게 안경 넣을 때 이렇게 안경을 발명하고 라면 먹을 때 라면이 뜨거우니까 선풍기를 달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사실 지금 국내외적으로 특히 해외, 월드와이드하게 발명, 인벤션이라는 걸 보면 아주 그 저희가 아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발명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뭐 보면 아시겠지만 뭐 앵겔버트 마우스 발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이진아 씨 테드에 아마 한국인 최초로 나왔던 그 친구 같은 경우도 MIT 미디어랩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자기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발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월드 리딩하는 그런 과학자들 또 사이언티스트 이런 분들이 자기가 제안하는 그런 개념들을 인벤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발명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이미지의 간극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벤션은 사실 과학과 기술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 싫은 수식어 공부를 하고 정말 외우기 싫은 그런 그 화학 기호를 외우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구글 글라스도 있고요. 작년 2012년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그
올해 인벤션인데요. 저 왼쪽에 보면 그 인공으로 구름을 만든 그런 조금 예술적인 작품인데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신기한 발명, 재밌는 발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카메라인데요. 여러분들 그 지금 초점을 잡고 카메라에 찍죠? 근데 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사진만 찍으면 나중에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MIT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논문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게시를 했고요. 그것이 기반이 돼서 실제 제품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명과 인벤션 사이에 갭이 있어요. 이 발명은 이제 발명 할아버지들이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주워가지고 자기 마눌님을 위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개념이고요. 인벤션 같은 경우는 이런 과학자나 여러 가지 사이언티스트들이 과학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고, 어쨌든 저는 이 사이에 이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게 바로 과학과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학 기반으로 발명이 되면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발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걸 발명합니까? 또 물을 수가 있겠죠. 네, 어떤 걸 발명했네요. 그러면 저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실생의 사물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여러분들 특히 핸드폰 많이 갖고 다니시죠? 스마트폰들 다 쓰세요? 스마트폰 아닌 분 있으세요? 예, 많으시구나. 아직 어린 친구들이니까 너무 요새 중독이 문제인데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드래곤플라이 뭐 이 정도까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새로 나온 게임을 안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실세계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게 문제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더 어렸을 때 뭐 옴니아 막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막 터치 되면 5초 뒤에 막 클릭됐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이런 상호작용 방법을 써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이런 자동차들도 컴퓨터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변기도 컴퓨터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침에 변기에 앉으면 여러분들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주겠죠. 어제보다 2kg가 더 쪘어요. 그만 드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아침이라 제가 딴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OTL 할 수도 있겠죠. 옴니아 같은 거 쓰면 터치했는데 막 5분 뒤에 막 갑자기 클릭이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너무 복잡할 수도 있어요. 새로 나오는 어떤 이런 인터페이스들, 예를 들면 세탁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버튼이 막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뭐 이걸 어떻게, 나는 그냥 드라이를 원하는데 이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단순화하고 고민하고 발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대에 이게 뭐죠? 맞아요. 역시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 가장 저희 인간의 대표적인 도구였죠. 근데 지금 인간의 대표적 도구는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 때는 사냥을 잘하는 자가 동굴에 있는 마누라를 뭐 3명 이상 가질 수 있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정보를 빨리 취득하고 이것을 잘 융합하고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만드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진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당연히 오른쪽이죠? 왜 좋아요? 왜 좋아요? 가볍고 빠르고 또 감성적이고 비싸고, 그렇죠? 보시면은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누르고 오른쪽은 터치를 하죠. 터치하는 거에 대한 그 장점은 뭔지 아세요? 터치하는 그 버튼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위에 이제 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GUI라고 하고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죠. 왼쪽은 피지컬 유저 인터페이스로 그 형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신 물리적인 피드백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보지 않고도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화가 돼서 터치 스크린도 안 보면서 입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그 버튼이 또 나와 있다면 보지 않고도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누르다라는 행위에서 터치하다라는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채널을 돌리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누르다라는 게 터치하다로 바뀌었듯이 저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선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TV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채널을 돌리려면 이렇게 눌러서 돌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채널을 돌리다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채널을 꾹꾹 눌리잖아요. 채널을 왜 돌려요? 예, 그거 웃기잖아요. 또 뭐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재밌는 게 그 한글이나 워드 저장하는 거 보면 이렇게 디스켓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근데 요새 애들은 디스켓을 한 번도 못 보니까 이게 왜 저장하는 게 디스켓으로 돼 있지?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런 세상이 변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여러분들 그 삶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 넣은 거고요. 전화를 걸다. 예, 전화를 왜 걸죠? 전화를. 예, 나이가 좀 있나요? 아시네요? 예. 전화를 예전에는 이렇게 걸었어요, 손가락을.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예, 전화를 누르는 거죠, 지금은. 예,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뭐였냐면요. 여기 줄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걸고 내가 그 줄을 당기면 그 줄이 이만큼 다가와서 그 줄이 되돌아가면서 특정한 그 주파수를 생성하는데, 그때 그 주파수 가지고 전화를 걸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9번 누르고 한 3초 정도 있었다가 되돌아갈 때까지, 그 다음에 1번 누르고 한 2초 정도 기다렸다, 이렇게 했어야 됐죠. 당연히 비효율적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터치 스크린에서 전화를 거는 방법이 발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발명이 된 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 누르다라는 행위가 또 없어질지도 몰라요. 왜냐? 안경 같은 것들 발명된, 안경 어디를 누를 거예요, 여러분? 예. 뭐 여기를 눌러요? 네, 말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의 변화, CUI, 예전에는 키보드를 쳤고, GUI, 마우스로 클릭했고, 터치 UI, 터치했고, 그 다음에 보이스 인터랙션, 말하고, 생각하고, 브레인 인터페이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다 돌아가는 것이죠. 네,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을 꿈꾸는 바로 과학자들이 바로 저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도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 마우스는 앵겔버트라는 분이 발명을 했어요. ACM에서 실제 저와 같이 연구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발명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발명이었고, 아직까지도 이제 마우스가 사용이 되고 있죠. 터치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분야에서는 이렇게 그 투 디멘전을 이렇게 그 평면의 투 디멘전으로 매핑을 원투원으로 했기 때문에, 원투엔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그런 어떤 안경, 뭐 시계,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입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발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발명한 것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뭐가 뭔지 막 그냥 지나갈 텐데요. 나중에 설명을 제가 드리니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했어요. 한글을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네, 뭐 악기도 있고 막 그 몸에다가 대면 악기도 되고 막 뻘짓인가 볼 수도 있죠. 네. 안 보이는 곳을 보이기도 하고요. 아이패드인데 압력 인식 안 되잖아요. 그걸 또 가능하게 하기도 했고, 이게 막 타임라인 바를 막 이렇게 왜곡시키기도 하고요. 별짓 다 있으면 핸드폰이 막 부풀어 오르고, 네, 손가락이 막 생성되기도 하고요. 막 펜인데 터치 스크린 아닌데 막 되기도 하고, 막 꼭 쥐면 막 사진 찍고 막 뭐 이상한 것들이 많죠. 네, 뭐 이것도 제 귀여운 최근의 연구예요. 그리고 예. 저런 게임도 있고요. 예, 그래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만들기 위해서 경험한다. 뭐 이런 나름의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새로운 것을 발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발명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나름 선배로서 팁 같은 것들 좀 드릴게요. 재밌어요? 네. 아,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2008년도 때 제가 만들었던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한글 입력하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은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하면은 에러 날 때가 있잖아요. 잘못 입력될 때. 그래서 뭐 되게 웃긴 것도 많아요. 뭐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모양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상한 의미로 바뀌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거를 발명하는 게 사실 저희 쪽에서 스테디셀러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입력을 할 것인가. 그래서 쿼티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예전에 타자 칠 때 모음과 자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타자를 탁 치면 턱턱턱턱 이렇게 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찍히게 됐었잖아요. 근데 모음 자음이 반복되다 보니까 모음이랑 자음이랑 붙어 있으면 이게 두 개가 겹쳐요. 그러면은 뻥 난다고 해요. 탁탁탁 하다가 두 개가 딱 겹쳐버리면 이제 이 두 개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두 개를 빼가지고 해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걸로 설계한 게 쿼티키입니다. 근데 그게 입력 관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쓰다 보니까 그게 지금 스마트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입력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한글이 보면 자음이 있고 모음은 이렇게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오른쪽이고 어는 왼쪽이고 우는 아래쪽이고 오는 위쪽이겠죠. 그리고 야는 두 개 가지고 얘를 딱 하면 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서, 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 뭐 이렇게 모음의 그 방향성과 단복주성을 드래그로 입력을 시킨 거죠. 이게 가능한 거는 예전에는 드래그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슈가 되겠죠. 아래로 내리면. 예. 그래서 기역, 니은. 기역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뭘까요? 가. 기역에서 왼쪽으로 하면 거. 두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가면 겨겠죠. 겨. 예. 두 손가락으로 오른쪽 하면 갸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한글이 그러니까 오랑 아가 있죠. 위로 하면 오고 오른쪽으로 하면 아겠죠. 그다음 위로 한다고 오른쪽으로 하면 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럭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쏴라고 하면 소사가 되는 거죠. 소와 쏴 이렇게. 그래서 바로 입력을 하고 거기서 한 칸 더 나가면 소사 쇠가 돼요. 그래서 왜라고 할 때 오, 와, 왜가 되니까 그냥 왜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왜 입력할 때 이응 눌리고 오 눌리고 에 눌리고 아니면 천지인에서는 이응 눌리고 점 눌리고 으 눌리고 이 눌리고 점 눌리고 이 눌렸는데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예전에는 이렇게 천지인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했어야 됐어요. 점 두 개 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되죠. 요거가 사실 효율적인 거는 이 핸드폰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한손 상황 있죠. 그래서 한손 상황에서 이 내비게이션 입력을 할 때 그럴 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모음 자음이 떨어져 있어요. 한글이 기역 니은 뒤끝이랑 아, 어, 오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한글이 모음 자음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황선재 스님의 히읗, 오, 아, 기응, 그 다음에 히읗, 이렇게 한 손으로 할 때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이 바쁜 거죠, 얘가. 손이 아파. 시간도 느리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손가락 하나만으로 혹은 두 개로 이제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저기 타임라인 바가 안 나와서 넘어가려다가 지금 막 나오네요. 그래서 뭐 서울 예고를 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왼쪽에 모음이 있고 오른쪽에 자음이 있잖아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서울 예고를 치면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한 손으로 빠르게 칠 수 있는 거죠. 서울 예고 뭐 이렇게 빨리. 그래서 상당히 빨리 입력할 수 있다.
생류 베리머치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가 한 5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해서 인터넷에 막 올라와서 사람들이 뭐 나왔으면 좋겠다. 메일도 막 엄청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엄청 달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S사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가서 삼성에서 구입을 해가서 저는 돈을 벌었고 삼성은 이런 아이디어를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모아키라고 해서 2012년부터 여러분들 삼성 그 앱으로 앱스에서 받으면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탑재된 그 시리즈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아이디어를 팔고 그거를 실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저 며칠 전에 어제 저렇게 막 아이디어들을 그림을 그렸잖아요. 저기 뒤에 보면 그렇죠. 예, 시작은 미약하죠. 예, 저 똑같아요. 저 8년에 저희 스케치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얼마에 팔렸냐면 1억 5천에 팔렸어요. 예, 제가 석사 때 1억 5천에 팔렸는데 이거 그냥 이거 종이 두 쪼가리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한 쪼가리 두 쪼가리예요. 예, 이 두 쪼가리 갖고 특허 몇 개 내고 그거 갖고 아까 보신 거 그거 한 달 정도 해서 만들고 보여줬더니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팔고 그리고 저는 차를 사고 예,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뭐 차는 지금 필요 없잖아요. 예, 플레이스테이션 한 500개는 살 수 있겠네요. 예,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기에 글자 뭐 조금 그림 몇 개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행복할 수 있는 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녹음되나요? 녹화되나요? 예, 이런 거 나중에 저 뭐 어디 나갔을 때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상 손가락이라는 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또 많은 상을 받았었어요. 가상 손가락은 뭐냐면 이게 지금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게 제가 컨트롤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예? 그냥 다 봐요? 다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두 손가락으로 원래 이렇게 줌인 줌아웃 했었죠. 이게 뭐냐면 애플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멀티터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은 대중화됐지만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애플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묘사해 볼까. 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은 저 멀티터치가 안 되는데 나는 저걸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만든 게 가상손가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손가락 가짜로 나오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줌인 줌아웃하고 회전하고 이런 그 명령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저기 있는 사진은 저예요. 예, 제가 살이 빠졌을 때 한창 잘 나갈 때 그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LG 폰 이거는 이제 터치를 하나밖에 인식 못해요. 근데 그거를 두 개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저도 이제 석사 말년 때 이제 팔렸고 상도 받았었고요. 지석영상 기술상이죠. 예, 그런 것도 받았고 요거는 이제 또 되게 큰 금액으로 팔렸습니다. 예, 5억에 팔렸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뿐만 아니라 집도 샀어요. 예. 진짜 샀어요 집. 예. 예? 차는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예, 국산차. 예, 국산차요. 예. 아니 뭐 좋은 걸 살 수는 있지만 저도 여러분처럼 학생이라 그렇게 뭐 이렇게 사치를 하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번 돈들은 어디에 쓰냐면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핸드폰이 그냥 갖고 다니는 핸드폰만 4개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5개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빨리 습득을 해야 돼요. 갤럭시 S4도 나오자마자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 어떤 호버링 기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응용해서 어디다가 쓸까? 보면은 뭐 지금 애플이 막 특허낸 것 중에는 이렇게 호버링은 이 앞에서 터치하기 전에도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갖다 대면 귀 모양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귀다, 얼굴 앞이다, 뭐 이런 거 인식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환경이 변할 때 우리는 새로운 어떤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쩐을 구비를 해두죠. 예, 그리고 지금
기술 이전을 제가 한 2년 정도 안 했어요. 그 뭐 미팅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연구만 하겠다라고 해서 연구만 했었는데 조금 힘들어져서 그래서 저번 주에 다시 이제 팀 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쪽 분야는 새로운 기술들을 연구하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쪽에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나의 회사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마케팅도 필요하고 또 재무 관련한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충당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분은 OL이라고요. 그 터치 이렇게 더미 터치라고 해서 그런 거 발명하신 분인데 이번에 이진아 씨랑 또 페이퍼를 같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도 이렇게 분야가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저가 있고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썼는데 여기 이 친구가 지금 MIT 나와서 스탠포드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있고요. 반대구나. 스탠포드 나와서 MIT에서 박사를 받고 있고 여기 뭐 칼텍 친구들도 있고요. 뭐 이런 친구들과 많이 이렇게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 뭐 다른 친구들처럼 뭐 수학을 잘하고 빨리 효율적으로 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불편한 게 뭘까? 그리고 이 불편한 걸 어떻게 고칠까? 그 고치는 방법은 제가 비효율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들지는 모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그 시대의 파도를 타고 제가 가만히 있는데 자꾸 그 좋은 곳으로 포지티브한 그런 포인트를 이렇게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창조하는 그런 능력들을 꼭 키우시기 바라고 이곳에서 그런 능력들을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팁 하나 드리면요. 이거 멀티터치 아까 한글 입력 한 2008년도쯤 나왔고요. 가상 손가락도 2009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 멀티터치라는 게 한국에 들어온 게 2009년 초예요. 아이폰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뭔가 세상에 도래하기 전에 먼저 발명을 해야 돼요. 지금 구글 글라스 안 끼고 가고 있죠.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구글 글라스 낀 사람 못 봤죠? 세르게이 브리닝 저번에 뭐 미국에서 뭐 끼고 왔다 갔다 하다고 하는데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지금 발명을 해야 돼요. 예, 지금 구글 글라스가 생겼을 때 불편한 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죠. 예, 저도 고민을 했다 보니 구글 글라스 사진 어떻게 찍냐면요. 오케이 글라스 테이크 픽처 이래요. 예, 예, 말로 해야 돼요. 오케이 글라스 테이크 픽처 이러면 찍혀요. 오케이 글라스 테이크 픽처 하면 이렇게 찍혀요. 예, 카메라인가요? 예, 찍히는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지하철에 있어요. 예, 뭐 밥 먹고 있어요. 오케이 글라스 테이크 픽처 웃기죠? 예, 이게 소셜리 어셉터블한가?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행위인가? 그리고 예전에 저희 그 S사에서 발명했던 아주 좋은 발명이 있어요. 이렇게 일자를 그리면 1번 단축키로 전화가 되고요. 이자를 딱 그리면 2번 단축키로 전화가 돼요. 예. 좋잖아요. 새롭고.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죠. 예. 지하철에서 이렇게 앉아서 누가 3번 전화 여보세요 이렇게 누가 해요.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냥 3번 눌리면 되지 뭐 바보예요. 이걸 왜 해? 예, 그래서 와우 이펙트는 있지만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사용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여러분들 그 환경의 불편한 점들을 먼저 상상을 해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경이 됐는데 이거 안경 예를 들면 전화 통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굴 보고 하고 싶은데 안경을 끼면은 서로 영상 통화를 얼굴 보고 못해요. 근데 영상을 보면 얼굴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영상 통화를 할 때 가능한 건데 안경 끼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예, 거울 보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하는 거. 그게 먼저 한 발 다가가서 좋은 타이밍에서 나오는 발명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IP, 특허,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메모를 하세요. 아주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는 영역이 있어요. 예, 제가 공부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연구를 하고 있냐라고 누가 물으면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나는 10년 후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상상하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불편한 게 뭔가라고 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동차가 자동으로 운전이 되면 그때 뭐 하겠어요? 자동차에서 뭐 엔터테인먼트 하겠죠. 지금부터 그 엔터테인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때는 애니팡 뭐 카카오톡이 성공했던 거는 스마트폰이 도래하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지금 컴퓨터에서 하던 그 채팅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예상하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선정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했던 것들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서 불편한 것들을 생각해서 발명하면 여러분들 멋진 과학자 발명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후, 지금 2011년이죠? 막 핸드폰 뒤도 막 쓰고 2016년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 플렉서블 종이 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핸드폰이 뭐 이게 핸드폰이에요. 이게 보셨죠? 이번에 욤이라고 해서 삼성에서 나와서 보여줬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제가 뭐 한 2년 전부터 강의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에 온 거예요. 이제 2016년쯤 되니까 한 2년 정도 남았죠.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있을 겁니다. 이런 플렉서블 그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그런 것들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뭐 인터랙션 할 건가, 얘한테 어떻게 명령을 줄 건가. 지금은 터치 시대인데 얘가 이렇게 플렉서블 하면 얘한테 어떻게 명령을 줄 건가. 뭐 책 볼 때 이렇게 이렇게 다음 페이지, 전 페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한 5년 전부터 특허가 다 들어있고 연구가 다 돼 있어요. 뭐 이북 보다가 여기를 잠깐 적었다 피면 얘를 그냥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페이지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주민 주먹 어떻게 할까요? 터치 시대에는 주민 주먹이죠. 근데 지금 이런 그 플렉서블한 세상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냐면 주민 주먹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되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를 미리 생각했다는 누구냐? 누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하고 특허를 들어놓고 권리를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공부를 싫어하는데 이거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런 세상을 미리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미래로 가볼까요? 좀 더 미래로 가면 뭐 이렇게 그 스킨풋이라고 해서요. 크리스 해리슨이라는 친구가 발명을 한 건데 이렇게 프로젝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 손의 위치를 검색을 하고 그 손 위에 뿌리는 거예요. 정보를. 파라나우 미스트리라고 식스 센스 테드 예전에 했던 그 친구 이번에 삼성 갔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했던 거랑도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전화기를 이렇게 이 피부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고 전화 받고 전화 걸고 이런 것들이 핸드폰이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플렉서블 다음에는 이 핸드폰이 없어지고 우리 피부에 이식되거나 아니면 안경이라든지 시계 같은 어떤 웨어러블한 디바이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될 거다.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플리킹을 하고 이게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게임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그때 불편한 게 뭔가 생각해보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하면 되겠죠. 그 팁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을 봐라. 지금 불편한 거 해결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연습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조금 미래로 가보세요. 사실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과거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또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면 뭐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면서부터는 조금씩 미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심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애플 스티브 잡스 너무 얘기 많이 들었죠? 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했던 얘기가 Think Different.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음 괜찮아요? 예. 내가 외국에서 한 번도 살지 않았어요. 예. Think different. 그리고 think first. 예. 먼저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해라. 예.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가치다. 근데 먼저 생각하되 먼저 생각하려면 조금 미래를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영역은 공부를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됐다. 뭐 저는 이렇게 조금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그 영화 볼 때 핸드폰에 이렇게 타임라인 바라고 해갖고 이렇게 봐 있죠? 왔다 갔다. 예. 근데 막 2시간짜리 보려면은 이렇게 손가락 갖고 조금 옮겨도 막 5분씩 넘어가요. 내가 원하는 장면을 보고 싶은데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직선으로 돼 있는 거를 곡선으로 만들면 그 영역이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 길어진 걸 갖고 세밀하게 조절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1분씩 넘어가요. 2시간짜리 영화인 경우에 그 타임라인 바가. 근데 이거를 신기하게 더 왜곡을 시켜보자라는 정말 웃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왜곡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시켜봤더니 그냥 뭐 잘 동작을 하더라. 그래서 특허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팔렸어요. 예. 그래서 팔렸다는 게 뭐 조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용화가 됐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실용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세밀하게 조절을 하고 있죠. 근데 엄청 간단한 생각이에요. 그냥 타임라인 바가 있는데 이걸 꺾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이 타임라인 바를 꺾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타임라인 바를 꺾은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꺾어봤더니 그게 의미가 있더라. 예, 그리고 이거 꺾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예, 특허 내는데 3일, 아이디어 내는데 1일, 부양하는데 3일, 팔리는데 1일. 그래서 8일 만에 8천만 원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만씩 번 거예요. 그래서 뭐 꼭 돈을 가지고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지만 어쨌든 특허는 사실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금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제가 원하는 만큼 왜곡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손가락이 뚱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동작을 안 하는 거를 이 면적을 넓혀가지고 동작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효율성들은 제가 나름의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막 설계하고 또 뭐 평가하고 뭐 그랬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든 건 간단한데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동영상에서 그걸 꼭 누르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PCI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이 되면 거기에서는 세밀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무슨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보고 싶은 그 영상을 세밀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한 칸이 1초라고 보면 얘가 꽉 눌렸을 때 이렇게 1초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디스토션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왜곡이 되죠. 그러면 그 왜곡된 시간은 여기서는 요만큼 움직이면 1초가 여기서는 요만큼이니까 한 5분의 1초 정도밖에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그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타임라인 바 기본은 뭐냐면 타임라인 바가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게 키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간단할수록 좋은 거예요. 간단할수록 좋은 거고 심플할수록 그 효용성이 가치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 분들 특히 막 수학하고 막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큰 실수가 뭐냐면 복잡한 거를 가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거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복잡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나오는 그 표면은 심플한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복잡함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평가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발명한 게 많은데 재밌는 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받을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재작년에 발명한 건데요. 여러분들 핸드폰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알면 되게 좋은데 그런 기술이 없어요. 저희 GPS라고 해서 이렇게 한 10m 정도 간격은 이해를 하는데 얘가 책상 위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지 그걸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든 거예요. 이거 저고요. 제가 청바지 안에 제 핸드폰을 넣었더니 얘가 진 포켓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청바지 포켓 안에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트레이인데 트레이 위에 올렸더니 트레이에 있다. 우드 트레이라고 나오죠. 그게 실제 제 집입니다. 집에서 소파 위에 올렸더니 얘가 레더 소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파수. 또 뭐가 있을까요? 카메라. 또 뭐가 있을까요? 재질. 참고로 이 핸드폰의 하드웨어는 제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앱. 그렇죠. 진동. 하나 좋은 거가 나왔어요. 제가 진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소프트 홀더죠. 소프트 홀더 안에 있다라고 나오고요. 지금 침대 위에 올렸더니 침대라고 나오겠죠. 베드에 나오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핸드폰을 진동을 시켜요. 그럼 진동이 막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에 진동 소리와 여기 진동 소리는 달라요. 같나요? 여기서 나겠죠. 그래서 그 소리를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카펫 위에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진동으로 돼 있으면 전화가 아무리 와도 몰라요, 사용자가. 그래서 얘가 나는 카펫 위에 있어서 우리 주인님이 내가 아무리 진동을 해도 모르겠구나 라고 해서 자동으로 벨소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파 같은데 핸드폰을 올리면 거기에 맞는 앱이 띄워지는 거죠. 근데 저는 뭐랑 연결시켰냐면 소파에서는 리모트 컨트롤이 되면 좋겠다. 리모트 컨트롤로 자동으로 변해요. 그래서 삼성 스마트 TV와 연동이 돼서 저렇게 볼륨 조절과 채널을 바꾸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책상 위에는 스케줄러, 그리고 침대 위에는 이북 이런 거 올리면 되겠죠. 잘 때 침대 위에 올려놨더니 이북이 되고, 혹은 침대 위에 있을 때만 알람이 될 수도 있겠죠. 책상 위에 있을 때는 알람을 꺼놓고 내가 먼저 일어나서 알람이 있는데 이 알람 시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알람을 없애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일어났다는 걸 얘가 인지를 하니까.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식 기술이 어떤 하드웨어를 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소리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거와 비슷하지만 음이 약간 틀리죠. 얘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들은 컴퓨터가 판단하면 충분히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구별한 걸 통해 가지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 이번에는 압력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갤럭시 S3 이런 거 쓰시는 분 있죠? 갤럭시 S3 가장 최신 폰 쓴다. 없어요? S2 옵티머스 좀 있네요. 이런 최신 폰들 같은 경우에도 압력 인식 못해요, 여러분. 터치됐다 안 됐다? 어디가 터치됐다 이것만 인식을 하죠. 얼마나 세게 터치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동이랑 무브먼트 센서라고 해서 움직임 센서가 있어요,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이 막 진동하면 이 핸드폰을 내가 꽉 쥐면 진동이 덜해지겠죠. 이걸 댐핑 또는 업솔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압력을 역으로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압력은 인식 안 되는 건데 지금 압력 되게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치되고 꽉 누르면 이렇게 커지죠.
근데 이게 원래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되게 만들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꼭 터치 스크린이 아니고 꽉 쥐는 것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꽉 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 핸드폰 갖고 오시면 제가 이거 넣어드릴게요. 예. 아직 그 앱스토어 이런 데는 없고요. 영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논문 쓰기 위해서 이제 실험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영어라서 죄송해요. 예, 영어를 해야 돼요. 저희는 저도 싫은데 한글로 쓰고 싶은데. 그래서 재밌는 거는 사진 찍을 때 쓰면 되겠죠. 약간 꽉 눌렀을 때 반셔터하고 더 꽉 눌렀을 때 사진 찍고, 셀프 사진 찍을 때 저희 원래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떨어뜨리는데 그냥 쥐는 형태로 셀프 사진을 얼짱 각도로 예쁘게 찍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전화가 왔어요. 가방 안에 있는데 원래는 이걸 끄려면 빼가지고 열어가지고 꺼야겠죠. 근데 이게 진동이 업솔션 되는 거는 바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방 안에 들어있고 내가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거대한 손이 와서 나를 꽉 누르면 덜 움직이겠죠. 그걸 이용하면 가방 안에 있을 때나 주머니 속에 있을 때도 입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핸드폰 그냥 그 갤럭시 S3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기능을 만들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 힘을 그냥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셀카 찍을 때 여러분들 있죠? 저 같이 찍을까요? 이게 있다. 그럼 제가 준비가 됐다. 이러면 반셔터 한 다음에 잡으면 이렇게 사진 찍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그냥 여러분들 500원씩 받고 제가 넣어드리면 되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재밌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삼성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갤럭시 S4쯤에는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재밌는 건 이제 뭘 달지 않고요.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쓴다. 진동 하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진동 이 움직임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동하는 걸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갖고 하는 이런 인터랙션들은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또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그럼 여러분들 강의 방해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게 지그시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그럼 전화가 끊기겠죠. 혹은 이 눌리는 패턴을 갖고 나 지금 2번 눌리면 나 지금 중요한 강의 중이니까 날 방해하지 마. 아니 한 번 누르면 나 영화 보고 있으니까 날 방해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최근의 발명입니다. 이건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한 6개월 정도 된 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저도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소스가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고난이도의 촬영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 찍은 거예요. 제가 디자인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했던 연구 중에 가장 귀여운 연구입니다.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또 촬영 한 곳은 제 와이프예요. 제 작년에 결혼했어요. 발연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찍고 있고요. 저희 집이고요. 다 그냥 셀프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석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핸드폰에도 자기 센서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센서는 이런 로컬 자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건 아니고 지구 자기장을 바라보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역이용해서 이런 재미있는 토이를 만들었습니다. 재밌어요. 자석 2개 달고요. 이렇게 표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렸어요. 저도 이거 PPT로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막 화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 웃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요. 8가지 제스처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제스처 인식이 있어서 어떤 건전지라든지 서킷이 안 쓰였죠. 그냥 자석 2개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케이스를 팔면 뭐 2,000원에도 팔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영재 기업인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기업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전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얼마에 파는지, 그 생산이 얼마에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래프 잠깐 보셨는데 각 자석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그래프의 영역이 달라져요. 그 그래프의 영역을 나눈 거예요. 컴퓨터로 이렇게 짝짝짝짝 나눠가지고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웃는 얼굴,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화내는 얼굴, 이렇게 러닝을 시킨 다음에 공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공부했던 것 같고 알아봐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석을 가지고 하는 그 새로운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석 가지고 요즘 자석 가지고 계속 놀고 있어요. 자석이 싸고 그래서 되게 그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거는 펜 만들, 여러분 S펜 알죠? S펜. S펜은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특허가 와콤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어요. 와콤은 미국 회사고 한국은 이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 핸드폰 사면 펜이 있는데 LG 폰을 사면 펜이 없죠. S펜 같은 게 없죠. 그냥 터치펜을 사서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터치펜 안에다가 자석을 넣었어요. 그냥 이게 지금 터치펜 만든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자석 하나를 넣어가지고 다양한 걸 하게 만든 거예요. 뭘 하게 만들었는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그냥 터치펜 안에 자석 하나 들어가 있어요. 퍼머넌트 마그넷 자석.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자석을 200원 주고 산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림을 그리고 뒤로 하면 지워주면 되겠죠. 네, 이거를 이제 가능하게 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 아니고요. 저 베젤이라고 해요. 저 위에 검은 데를 거기를 드래그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앱을 그냥 다운받고 뭐 가게에서 5,000원짜리 저 터치펜을 사면 이 기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뭘로? 자석 하나로. 네, 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생각해냈는데 여러분들 펜 돌리기 하잖아요. 이거를 입력으로 쓰면 어떨까? 펜을 돌리면 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펜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붉은 펜도 나왔다가 형광펜도 나왔다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예, 이거 저 펜을 못 돌렸는데 이거 한다고 제가 펜 잘 돌리는 애한테 배웠어요. 이게 제 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스처를 하면 이제 지워지는 거죠. 내가 그렸다가 언스트로크를 한다고 할 때, 지운다고 할 때 지그재그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압력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이건 좀 예전 버전이네요. 그래서 빨간 펜, 파란 펜, 노란 펜이 있고 각각 그 펜으로 할 때마다 다른 색깔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 펜, 여러 가지 펜들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래프는 펜 돌리기 할 때 나오는 그 그래프예요. 그래서 구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지웠다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게 제 손이에요. 네. 이게 나무를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나무를 지웠다가.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갤럭시 노트가 아니고요. 어떤 핸드폰이든지 간에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기술의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고 펜 바꾸고 마지막 사인을 해야겠죠. 제가 황선대니까 황 하고 이제 끝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에서 엄청 관심이 많아서 아마 올해 안에 이전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를 한번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미래를 만드는 거겠죠. 이게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앨런 케이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 여러분들이 회사원이 되고 CEO가 되고 발명가가 되는, 연구자가 되는 그날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이곳에서 꼭 예상을 해보시고 그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먼저 한 발 앞서서 고민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이 사람보다 정보 처리 능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면 얘가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 우등생이 이런 다양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5가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바로 창조라는 말 하나로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풍요로운 시대적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창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컴퓨터가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발명가, 화가, 가라고 하죠. 근데 판사, 의사, 사라고 합니다. 그 둘 차이는 뭐냐면 발명가, 화가 다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냐면 사의 시대에서 가의 시대로 가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10년 전에 반세기 전에는 사자 직업을 선호하고 사자 직업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했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을 바꾸고 타임지에 얼굴이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은 사자 직업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가짜 직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보십시오. 화가, 예. 판사 있습니까? 의사 있습니까? 전부 다 새로운 어떤 창조를 하고 그 창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줬던 사람들. 이회수 씨, 글로써 사람들을 감명을 시키죠. 컴퓨터가 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가 못합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런 일들을 못하는 것이죠. 거원 교수님, 여러분들 그 음악 인터페이스 같은 걸 통해서 오카리나 이렇게 불어가지고 하는 뭐 그런 거 발명하신 분인데 스탠포드의 그 음악 뮤직 쪽 연구하시는 교수로 계십니다. 뭐 류중희 씨, 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했는데 IBM의 올라웍스라는 그 증강현실 앱을 만들어서 150억에 인수를 시키고 뭐 전부 다 이런 분들 다 창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를 하는 사람이 꼭 되기를 바라고요.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초가 되는 그런 가치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강의가 길었는데요. 네, 여기까지. 예, 제 선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이 선배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시면 제가 좀 딜레이가 많아요. 제가 막 그 사인 메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한 2주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런데요. 그냥 계속 그 페이션스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답변을 꼭 드리니까 뭐 질문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과 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